인수했다. 아, 예, 됐네, 이제. 미국은 유럽에서 독일을 태평양에서는 일본을 굴복시켰다. 결국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압도하는 제국주의 국가가 됐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개혁과 개방을 통해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로 포섭했다. 오늘날 미국은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 모두를 굴복시켰고 자본주의 경제국 모두에게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우위에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이다.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보호자이다. 예. 그래서 이제 각국의 제국주의를 보는데 다 아는데, 프레이션도 알죠? 프레이션은 독일이에요, 독일. 오스트리아가 좀 저하겠죠? 오스트리아는 왜냐면은, 독일 제국, 게르만 제국이죠? 독일 제국에서 가장 큰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프레이션과 오스트리아였어요. 오스트리아. 프레이션은 철회제상 비스마르크죠? 그래서 이게 프레이션이 독일을 통일했어. 그러니까 독일이다 보면 프레이션을 생각하면 돼. 오스트리아도 원래 독일에 독했는데 프레이션한테 전쟁에 졌어요. 근데 이 오스트리아는 중세 때 강대국이었어. 중세 때 강대국. 영국과 프랑스가 독립국가를 이루기 전에 이 오스트리아가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영국의 전략을 얘기했죠. 균형자. 그죠? 그래도 이 균형자를 했는데, 영국이 균형자 정책에 실패한 게 어느 나라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의해서. 그죠? 1, 2차 대전을 막지 못했다는 거야. 사실은 프레이션하고 프랑스하고 보불 전쟁이 1870, 1870년, 있어요. 1870년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이 있었어요. 참 독일은 엄청난 나라예요. 그죠?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전에 프랑스하고도 전쟁을 했어. 프랑스를 굴복시켰어. 그래서 영국이 유럽에서의 맞수가 독일이죠.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번이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독일에 의해서 영국, 프랑스 주변 나라가 다 독일의 치하로 빠질 뻔했는데 누가 구해줬어요? 미국이 구해줬죠? 미국이 구해줬어.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왜 중요하냐면 아까 여기서 보면은 스페인이 제국주의였는데 영국이 스페인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은 영국과 싸워서 독립전쟁에서 이겼죠. 아까 다 말한 대로. 네덜란드도 스페인. 전쟁을 통해서 제국주의를 계승했는데 1, 2차 대전이죠. 1, 2차 대전. 자, 미국이 독립전쟁을 영국과 했지만, 그죠? 세계 지배를 위한 전쟁을 영국과 한 적이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영국과 세계전쟁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이? 독립전쟁 이후로. 영국의 제국주의를 미국이 계승했는데, 전쟁 안 하고 계승했다는 거야. 바로 여기 열쇠가 어디 있어? 독일이죠? 미국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독일을 제압하면서 바로 영국과 전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즉 영국이 굴복한 거죠. 영국이 굴복을 해서 이 제국주의 이 지배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직전에 1차 대전 직전의 상황을 한번 1차 대전 직전의 상황. 아직 독일이 생기기 전이에요. 영국과 미국 적대국이에요, 적대국. 왜 적대국이냐면 캐나다 문제 때문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죠. 캐나다도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캐나다를 미국이 어떻게 병합하려고 그래. 지금 트럼프가 캐나다 병합했다 그랬죠. 왜 그랬냐면은 영어권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북미에. 대단하죠. 미국의 꿈이야. 캐나다도 물론 프랑스어 쓰는 소수 있지만 다수는 영어를 쓰니까 영어권 제국을 해서 미국과 캐나다를 통합시켜야 된다는 이게 미국의 꿈이야. 영국은 당연히 자기의 식민지를 미국이 통합하려니까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이 적대 관계였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영국과 러시아도 적대 관계. 왜 적대 관계였냐면 아시아를 놓고 아시아. 인도까지는 영국이 먹었죠. 인도까지 영국이 먹었는데 문제는 중국이야. 중국. 그죠? 중국. 이게 중국하고 동북아. 여러분 영동지 그래도 뭐 공부 잘했을 것 같으니까 거문도 사건이라는 거 알아? 영국군이 거문도를 거제도나 거제도인가? 영국군이 거제도를 점령한 사건 기억나? 국사 시간에 몰라? 영국군이 한국의 거제도를 점령했어. 무슨 말이냐면 이 영국은 이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야. 근데 자기가 여기까지는 올 수는 없어.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할 동맹을 만들어. 그 동맹이 누굴까? 아시아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만든 동맹. 어느 나라일까? 어디? 동맹. 제국주의 실력이 전쟁을 잘하는 나라. 1번. 그래서 영일동맹을 맺었어. 알죠? 그래서 1번아, 너 동북아는 네가 관리해서 러시아가 남하하지 못하도록 잘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 영국과 미국이 적대 관계고 영국과 일본이 동맹이야. 그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영국하고 싸우면 일본 놈, 내가 대서양에서 영국과 싸우면 일본에서 태평양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전부 다 세계대전의 전쟁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 전쟁 계획을 보게 되면 자, 미국의 전쟁구예요. 대서양에선 영국과 전쟁, 태평양에선 일본과 전쟁. 이게 영국의 전쟁 계획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한 다음에 전쟁 순서가 첫 번째 캐나다 점령. 그 다음에 캐나다 점령. 그 다음에 영국을 패배시키고 그 다음에 인도를 점령. 자, 이게 비밀 해제된 그 전쟁 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 밝힌 내용들이에요. 미국이 전쟁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대전을 또 한 게 독일. 히틀러의 전쟁 계획, 게르만 제국을 먼저 만들어서 게르만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동유럽과 러시아는 미개인이기 때문에 노예국가, 식민지를 만들고 자, 영국과 프랑스는 그래도 문명국이기 때문에 여기는 독일인, 그죠? 독일인을 보내서 위임 통치라는 거야. 위임 통치. 독일인을 보내서. 그리고 중남미는 너무 멀잖아. 거기까지는. 그래서 여기는 나치. 그죠? 나치를 키워서 나치 정권을 만들어내는 거야. 나치 정권.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은 되게 훌륭한 민족이에요. 훌륭한 민족이라서, 맨 나중에. 훌륭한 민족이라서 최후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미국을 제압하려면 미국을 어떻게 제압하냐면 먼저 영국을 제압해서 영국 해군과 일본 해군을 동원해서
미국을 점령하는 거야. 이게 이제 히틀러의 전쟁 정책이야. 신질서라고 그래요. 책이 나왔어요. 발견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제일 훌륭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본하고 맨 나중에 전쟁하는데 그 전까지 일본하고 협력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중국의 양자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동서로 중국 영토를 나눠갖고 러시아는 우랄산맥을 경계로 해서 우랄산맥을 그 동서로 일본과 영토를 나눠갖고 그래서 맨 나중에 미국을 패퇴시키는데 맨 나중에 일본과 최후의 대일 전쟁을 해서 일본을 패배시키면 이제 이 독일이 전 세계를 제압하는 이런 전쟁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뭐냐면 영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야. 2차 대전 직전에 이렇게 동맹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였다는 거지. 적대 관계. 영국과 미국이 적대 관계였어. 그런데 갑자기 공통의 적이 생긴 거야. 공통의 적. 그죠? 공통의 적. 바로 독일이 생긴 거지. 독일. 그래서 첫 번째 1차 대전을 일으켰어. 독일이. 또 2차 대전을 또 일으켰어.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 계획이 수정돼서 이제는 전에는 영국과 일본에 대해 전쟁했는데 그게 아니라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하는 전쟁 계획이 수정된다. 정리하면 1,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유럽을 구해줬기 때문에 유럽과 전쟁을 하지 않고도 유럽의 제국주의적인 그 지위죠. 그 지위를 평화적으로 이렇게 그죠? 평화적으로 공동의 적인 독일을 제압해서 평화적으로 지배권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 패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독일,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미국한테 꼼짝 못하죠. 이런 상태가 됐고 그 이후의 관계는 이제 뭐 중국이 개혁개방해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포섭된 거 오늘날까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좋게 동방선장하다가 트럼프 시대에 지금 서로 분업을 놓고 서로 싸움이 붙었죠. 이런 형태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자 지금 자본주의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 있어요? 자 이영동지 자본주의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 있어? 실제로 전쟁 전면전 말이야. 마지막 전쟁이 언제야? 제국주의 마지막 전쟁. 2차 대전. 2차 대전 이후 어때? 제국주의 전쟁이 있어 없어? 없어. 연인이 말하는 제국주의 전쟁이 없어. 없는 이유는 뭐야? 누가 정리한 거야? 판을 제국주의에서. 그렇지. 미국이 정리했어. 그래서 옛날에 이게 이제 레닌 때는 제국주의 경쟁 시대였죠. 지금은 제국주의 경쟁 시대가 아니야. 미국의 단극 체제고 미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에 독일로부터 바로 구해줬고 그 다음에 어때? 바로 소련으로부터 또 구해줬죠. 냉전에서 그죠? 소련으로부터 바로 그 유럽 제국주의를 보호하고 있잖아. 나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제국주의 간의 전쟁은 더 이상 없고 어느 누구도 미국에 경쟁할 수 없고 미국의 최고의 제국주의 국가고 미국은 바로 다른 제국주의 국가를 보호하는 보호자야. 미국이 괴수라고 수계. 투쟁을 미국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지. 언제 무슨 제국주의가 여러 개라고 놓고 1등부터 제국주의 피라미드는 1등 제국주의부터 한 10등 제국주의까지 있어요. 얘네 쟤네 어떻게 미국 하나 상대하기도 힘든데 중국도 나쁘고 러시아도 나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자본주의를 타도하냐 이거지.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뒤에 가면은 이제 이론적인 할 건데 우리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각자 오늘 그 한 거를 1분 내에 뭐 서로 할 말이나 질문하는데 우선 이영욱 동지가 집이 머니까 이영욱 동지 먼저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
그 전쟁이 무력으로만 말고 음, 자본 시장에서의 전쟁이 경제 전쟁. 하잖아요. 경제 전쟁.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전쟁이잖아. 네. 그 영토 획득을 위한 전쟁이 아니잖아. 네. 영토 획득 전쟁. 자, 첫 번째 영토 획득 전쟁이 아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진정한 전쟁이 아니야. 진정한 전쟁이 아니라는. 전쟁을 어떻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지. 자본주의 국가간에 죽기 살기로 하냐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긴장 관계가 있는 거지. 뭐 일방적으로 어때? 누가 일방적으로 강자야? 일방적으로. 경제적인 경쟁에서 누가 미국이 강자잖아. 네. 플라자 협정 알지? 플라자 협정. 네. 예, 플라자 협정에서 어때? 중국과 독일하고 일본이 조금 잘 나가니까 미국이 어때? 플라자 협정을 통해 가지고 박살내 버렸죠. 그 독일은 그래도 살아남았지만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1인당 소득이 떨어진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지. 서로의 어떤 경쟁 관계일 뿐이지 죽고 살기 서로 싸우는 그런 전쟁은 아니라는 거지. 자본끼리 돈을 더 벌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지. 쉽게 말하면 아주 적은. 그리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관리하는 전쟁이지 레닌 시대에 말했던 그런 전쟁은 아니지. 이학동수 더. 됐어요? 자, 그 다음 우리 함계남 동지 먼저 순서대로 하나씩 합시다. 네, 저는 없고요. 내일 선전하려고요. 내일 내일 7시에 어. 오늘 배운 내용하고 연결된 부분들을 푸닉스에서 하니까 온라인으로 들어오시기를 시간 되시는 분. 그래요. 그래. 맞아. 오늘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지금 이후에 하는 건 이론적인 걸 쭉 할 거예요. 이론적인 걸. 좀 재밌는 거. 이게 지금 핫한 이슈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오진희 동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이게, 제국주의를 넓게 해석하는 입장이, 노동사회과학 연구원하고, 헬조선인가? 거기하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의 관점의 차이니까, 오진희 동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면 돼요. 헬조선 변혁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국주의 간 전쟁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국주의 정의를 하고 그러지는 우리한테 제국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그렇게 정의하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약간 실천적 관점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무슨 나라들과 싸워서 뭐 하는 게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대장을 잡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된 거잖아요. 예.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제국주의란 무엇인가를 먼저 말하고 거기에 맞는 국가를 제국주의 국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꾸로 목표를 두드려 펠레를 먼저 정하고 걔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그거는 저거지. 그래서 이제 이론과 실천을 우리가 합치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금 나온 거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나의 입장, 혹은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정통 막스레인주의 입장인데 그 입장에서 제국주의 개념은 레닌의 개념을 쓴다니까. 레닌의 제국주의로 나는 레닌의 5가지 표지. 5가지 표지에 의하면 이게 레닌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실천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러시아나 러시아는 자본주의는 맞아요. 러시아는 자본주의 확실하고 중국은 자본주의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국주의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레닌의 5가지 표지에 의하면은 충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상품과 자본 수출. 러시아만 봅시다. 러시아가 상품과 자본 수출을 하냐 이거지. 그 다음에 금융자본의 우위. 금융자본의 우위는
이거는 금융이 산업자본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정치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시장에 대한 지배, 독점적 지배죠. 그 다음에 어떤 정치 군사적 지배인데 강한 지배죠.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식민지나 반식민지나 혹은 괴뢰 정권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순서대로 하면 특히 이제 그리스 공산당에서 말하는 걸로 하면은 러시아가 왜 제국주의냐 말할 때 러시아 상품 수출 당연히 하죠. 그죠? 상품 수출해서 하잖아. 근데 러시아의 상품은 주로 뭐냐면은 원자재, 에너지. 그래서 상품 수출하는데 이런 산업혁명에 따른 공산품이나 높은 그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본 수출도 해요, 러시아. 근데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일본처럼 그렇게 자본 수출이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아주 안 나가. 세 번째에서는 이 금융자본. 러시아에도 재벌이 있어요, 재벌. 러시아 재벌이 있어요, 재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제국주의에서 말하는 금융자본은 정치에 대해서, 그죠? 정치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심지어 정치에 대해서 우위적인 그러한 금융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의 재벌들 어때? 깜빵 갔다 오죠. 미국의 재벌들은 깜빵 안 가잖아요. 사회적 지배자로서의 금융자본의 우위를 말하는 건데, 이건 다 그 국가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금융자본이야, 재벌이.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미국의 그 금융자본이나 재벌과 독점자본과 다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되게 많이 틀려지는데, 러시아가 어떤 특정 나라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시장이 있냐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 나라에 에너지를 수출할 뿐이지. 마지막에 가서는 러시아가 뭐 주변에 과거 독립국가 연합이라든가 소련 주변에 있는 나라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바다 건너 저 멀리에 있는 어떤 특정한 나라에다가 식민지를 세우거나 아니면 반식민지를 하거나 괴뢰 정권을 세운 적이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레닌의 5개 표지, 실천적으로는 상대방을 그래서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보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국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리스 공산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레닌의 5개 표지 중에 일부만 해당돼도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일부만. 그 다음에 이거를 강도를 약화시켜. 정치 군사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 군사적 영향력으로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시장이 아니라 뭐 수출을 많이 한다. 한국처럼 뭐 이런 걸로 약화시키지. 개념을 완화시켜가지고 한다 이거지.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 결론을 먼저 정해주고 이론을 마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국과 러시아가 제국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창률 동지.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영 동지는 갈 준비해도 되고, 오진희 동지 혹시 왜냐면 오진희 동지하고 관련된 얘기니까. 오진희 동지 더 할 얘기 있으면 하셔도 돼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일반 정서에는 맞아요. 그죠? 왜냐면은 러시아가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 조그만 나라하고 사실 피해도 우크라이나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일반 국민 정서에는 다 나쁜 놈이라는 건 맞는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일반 정서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비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편을 드는 거,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국주의 문제라는 부분에서 너무 심한 양비로는 좀 어렵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고, 다음에는 이렇게 쭉쭉 이론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상으로서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닫습니다. 자, 이영도 가야 되겠다.